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지난 6월 25일은 6.25 전쟁 발발 66주년이었죠. 6.25 전쟁이 스탈린의 사주를 받은 북한 김일성 정권의 기습 남침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은 공개된 구소련의 기밀 문서를 통해 확인됐고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아직도 6.25를 북침 전쟁이라고 주장하면서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북한 정권의 파렴치한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발발한 지 불과 3일 만인 6월 28일 북한군의 서울 점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이 북한군의 서울 점령 66주기를 맞은 6월 28일 당시 펼쳤던 작전을 현대전의 모범이라고 선전하면서 또다시 6.25 북침설을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탁월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으로 원수의 아성을 짚부순 강철의 영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서울을 전쟁 개시 3일 만에 해방한 이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전략 전술과 독창적인 전법을 훌륭히 보여준 현대전에 빛나는 모범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6월 28일은 지난 조국 해방전쟁 시기 서울이 해방된 날이라며 미국을 등에 업은 적들은 불의적인 공격으로 우리 공화국을 일격에 점령할 망상을 품고 전쟁을 도발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포사격 없이 서울 해방 전투를 개시할 것을 명령하셨다면서 총 공격 시간도 밤에 공격 전투를 벌이게 되면 인민들의 생명재산과 귀중한 문화유적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시며 새벽 5시로 늦추도록 하셨다고 김일성을 미화하기도 했습니다. 38선 지역과 그리 멀지 않은 서울에 침략 무력의 거의 전부를 공격 대용으로 배치해놓고 놈들은 아침은 해주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고 떠벌었다면서 무력 침공을 개시한 때로부터 90분 만에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서 퇴각하기 시작한 전선 서부의 적들은 자연히 서울과 그 주변 지역으로 몰려들었다고 기존의 북침설을 반복했습니다. 이어 빛나는 승리는 세기를 이어 진행되는 조미대결전의 천막이었고 패배자 미제의 운명의 시초였다면서 미국은 세기를 이어 악몽과도 같은 패배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은 미제가 핵을 저들의 독점물로 여기며 핵으로 위협 공갈하던 시대를 영원히 종식시켰으며 이제는 우리의 핵 억제력이 미국의 숨통을 조이는 새로운 시대에 막이 올랐다고 선전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유엔기구 전 현직 인사 등이 주축이 된 북한 인권 관련 현인그룹이 처음으로 설립될 예정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이 현인그룹은 6월 27일 공식 출범했고 다음 날인 6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내외 북한 인권 분야 저명 인사들로 구성된 북한 인권 현인 그룹을 접견한 자리에서 서로의 힘과 지혜가 모여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궁극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언젠가 북한 주민들에게도 희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논의를 이끌어가려 결성된 현인그룹은 이정훈 인권대사를 주축으로 구성돼 전날인 27일 공식 출범했는데요. 여기에는 이 대사를 비롯해 마루주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좌관,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 소니아 비세르코 전 COI 위원, 비tit 문타폰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알턴 영국 상원의원,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등 총 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들이 각기 분야에서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제고시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사의를 표하면서 현인그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에서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커비 전 위원장은 2년 전 예방 시 대통령께서
앞서 언급하신 한국인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잘 기억하고 있다며 앞으로 현인그룹이 북한 인권 문제는 물론 인권, 정의, 평화, 안보 등 한국 정부가 중시하는 주요 의제들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설 등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그간 한국 정부가 보여준 지원 및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향후 현인그룹은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 등 관련 전략 회의를 갖고 유엔과 각국 정부 등의 북한 인권 관련 정책 권고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이 배은망덕한 행위로 중국의 국익과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평양 인근 평안남도 평성시에 있는 특수 인쇄 공장에서 중국 위안화 위조 지폐를 대량으로 찍어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혈맹 관계인 국가의 화폐를 정권 차원에서 위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지난 28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은 중국 위안화 위조 지폐를 대량으로 찍어내서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위안화를 많이 쓰는 나라들에서 불법 유통해 김정은 통치 자금으로 충당하려 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2013년경부터 이미 진짜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위안화 위패가 만들어졌고 중앙당 재정경리부 자금별동대가 위패 공작을 지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NK지식연대는 또한 자금별동대가 김정은의 승인하에 위안화를 불법 유통시키기 위한 3단계 전략에 따라 본격적인 불법 유통 공작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는데요. 1단계로 위안화 위패를 북한 내 시장에 유통시켜서 위패의 정교성을 검토하고 이어 2단계로 제3국에서 안전성을 검토한 뒤 최종 3단계로 중국 내 시장에 대량 유통시켜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전략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중국 환추안과 펑항왕 등 중국 매체들은 지난 4월 중국에서 유통되는 위안화 위패가 북한산일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3대 킬러 무기는 핵, 마약, 위패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 시중에 유통된 새 100위안권 화폐가 위조 대상이 되면서 국제 통화로서의 위안화 가치 격상을 꾀해온 중국 정부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왔습니다. 북한은 앞서 1980년대 후반부터 미화 100달러권 초정밀 위패인 슈퍼노트를 제작해 해외 주재 외교관이나 상사원을 통한 해외 환전, 외국 범죄 조직과의 연계, 무역대금 지급 때 진폐와 혼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패를 반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북한에서 제작된 위패는 화폐 간별기로도 구분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북한이 미국 달러에 이어 위안화 위패까지 만든 것은 미국과 인터폴의 감시가 삼엄해진 데다 국제사회에서 위안화 유통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산 위안화 위패는 위안화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제 금융결제 시스템을 흔들 수 있어 중국과 북한 간 외교적 마찰을 빚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변 안전에 대한 스트레스를 신경질적으로 표출하면서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경호를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북한의 2016 경호 업무 지침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대북 제재 국면에서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한미 참수작전 등과 공포, 숙청 통치로 인한 내부 구테타 발발 우려 속에서 암살 위협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보위기관에 하달된 2016년 경호 업무 지침서를 통해 자신의 경호 보안 문제와 관련해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침서에는 주요 도로에 있는 굴기를 노리고 감행하려는 적들의 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경비 방어 준비를 빈틈없이 갖출 것과 각급 보위기관에서 행사 비밀을 누설하는 현상에 대해 대책을 세울 것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도난되거나 분실된 무기 총탄들을 찾기 위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벌일 것과 군 지휘 성원의 행선지를 따라다니면서 동향과 움직임을 빠짐없이 파악해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수립할 것 등도 문건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군 지휘관들에 대한 감시 통제가 대폭 강화된 것은 내부 분열 반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호 지침서는 매년 발간되지만 올해는 과거 어느 때보다 보위기관에 요구하는 경호 보안 수준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앞두고도 비슷한 지침을 국가안전보위부 등에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최근 김 위원장이
신변 안전보호가 최대 사명임을 심장에 쪼아박고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해 바늘 구멍만한 틈도 생기는 일이 없게 목숨으로 담보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7차 당대회 때 상황이 재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당대회 개최 직전 보위부 등 공안기관이 김 위원장의 지시로 평양시 전세대를 2차례에 걸쳐 정밀 가택 수색을 하고 행사장인 425 문화회관 주변 아파트 거주자들을 강제 이주시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사업 총화보고도 생중계 관례를 깨고 녹화방송으로 내보냈으며 당시 김 위원장은 연설 시간을 알 수 없도록 회의장 벽면에 대형 시계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지난 6월 24일 예상을 깨고 영국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 결정을 내렸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브렉시트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이 대북 제재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공조에 악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브렉시트,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교의 루디거 프랑크 박사는 28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유럽 국가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영국은 대북 제재를 지속할 것이며 심지어 유럽연합 탈퇴 이후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으로 주목해야 할 사안은 유럽연합 주재 대사관 역할까지 겸하고 있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위상 변화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이 대북 제재 분위기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와는 별도로 유엔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과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들의 견해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찰스 헤이 주한 영국 대사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도 북한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이 어떤 결정을 하든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을 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의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과 인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영국 또 유럽연합과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성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북한 여성들을 중국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이고 유흥업소 등에 팔아넘기는 인신매매가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 대표는 28일 2-3년 전부터 중국 상인을 가장한 인신매매범들이 크게 늘어났고 이들이 북한 내부의 대여섯 개 범죄 조직과 연계해서 북한 주요 도시는 물론 지방 중소도시까지 돌아다니면서 여성들을 모집해 중국에 팔아넘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난민인권연합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현지에서 여성들에게 중국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면서 성금조로 5,000위안, 하나 약 84만 원 정도를 전달한 다음 국경경비대와 사전에 짜고 중국 브로커들에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중국 유흥업소에 35,000위안, 하나 600만 원 정도에 넘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북한은 북중 국경지역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경경비대는 북한 여성들이 탈북이 아닌 취업을 목적으로 국경을 넘기 때문에 일정에게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김 대표는 과거에는 북한 여성들의 인신매매는 중국 시골 지역에 결혼을 목적으로 넘겨졌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유흥업소에 팔려가 탈출도 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성적 착취를 당하면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이들 가운데 일부는 중국에 체류하면서 현지 사정을 알게 된 이후 탈북 지원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에도 북한 내부에서 탈북을 시도하려는 주민들이 많지만 국경경비 강화로 탈북 비용이 하나 1천만 원까지 치솟아 탈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민주평화통일뉴욕협의회는 지난 토요일 저녁 6.25 66주년을 기념하는 평화와 인권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참전국 관계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인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천사의 화음에 참전용사들이 박수로 화답합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열린 평화와 인권 콘서트.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6.25 66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린이들의 합창으로 시작된 행사는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정상급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평통 뉴욕협의회 정재관 회장은 이번 콘서트가 참전용사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차세대 한인들에게는 6.25의 의미를 교육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6.25 66주년에 6.25를 기억하고 또 차세대들이 참석해서 콘서트와 같이 하모니를 들으면서 또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 표시도 하고. 뉴욕 총영사관 김기한 총영사는 북한의 도발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는 행사를 개최해준 평통 뉴욕협의회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orean War Veterans, 그러니까 참전 용사분들을 모시고 또 그분들의 희생과 노고를 또 언어를 기리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되겠고요. 평화와 인권 콘서트는 코리안 아메리칸 유스 오케스트라, 뉴욕 한인 합창단이 함께 가곡과 민요, 클래식 곡들을 연주해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6.25 전쟁이 미국의 지시를 받은 남한 이승만 정권의 북침이라는 캐캐묵은 주장을 반복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1990년대 옛 소련의 비밀 외교 문서가 대거 공개되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북침론은 이미 객관적인 사료에 의해 100% 날조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특히 1994년 당시 러시아의 보리스 엘친 대통령이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공한 300여 건의 옛 소련 비밀 문서에는 6.25가 철저하게 준비된 남침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아직도 6.25를 북침이라고 우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신들의 남침을 인정하게 되면 정권의 정당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이로 인해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6.25가 남침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을 기만하면서 국제사회의 결연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아집과 독선이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